부산역 계합실은 여행객과 출장을 떠나는 사람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지만 한쪽에서 허둥대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다급해 보였다. 아니,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지고 작은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곁눈질만 할 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때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깔끔한 흰 셔츠에 책 한 권을 들고 있는 대학생쯤 되어 보였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듯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안도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아이고, 내가 기차표를 잃어버렸나 보다. 서울 가야 하는데 어쩌면 좋을꼬. 혹시 주머니나 가방 안쪽까지 다 찾아보셨어요? 다 뒤져봤지. 방금까지 손에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도통 모르겠네.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라도 표를 떨어뜨렸을까 싶어 바닥까지 살폈지만 기차표는 보이지 않았다. 도윤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매표소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학생,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다시 사려고 했는데 내 지갑을 보니까 돈이 모자라네. 아휴, 나이 드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원. 괜찮아요.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도윤은 시간을 확인하고는 매표소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도윤은 이미 창구 앞에 서 있었다. 서울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학생, 정말 이래도 되는가?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서울에 가셔야 한다면서요. 잠시 후 도윤은 기차표를 받아들고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여기 있어요. 얼른 가셔야겠네요. 기차 출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표를 받았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 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학생, 이름이라도 알려주게.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끔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유유히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기차표를 내려다보았다. 아이고, 고맙구나. 그렇게 도윤은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떠났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인생을 바꿀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김도윤 학생, 등록금이 전액 지원됐어요. 네. 도윤은 눈을 깜빡이며 행정실 직원의 말을 되묻다가 차트를 확인했다. 익명의 후원자라는 이름 아래 전액 납부된 등록금 내역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도윤은 행정실 문을 나서면서도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익명의 후원자라니. 그는 자신의 통장에 찍힌 등록금 전액 납부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잘못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도윤은 도무지 이 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도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가도 자꾸만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떠올랐다. 부모님도 친척도 아닌데 대체 누가 이런 후원을 했을까? 장학금 신청을 한 적도 없고 특별히 추천을 받은 적도 없는데 며칠 동안 그는 조심스럽게 행정실 직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장학금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모든 정보는 익명의 후원자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부산의 최만호 회장이 이번에 몇몇 학생들에게 기부를 했대.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의 말에 도윤의 손이 멈칫했다. 최만호,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 사람 사업가 아니야? 맞아. 부산에서 꽤 큰 회사 운영하는 사람인데 기부도 많이 한대. 근데 좀 특이한 게 자기가 직접 도운 학생들한테
절대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유는 무언가 강하게 머리를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설마 그는 바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최만호 회장 부산 사업가 기부 활동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자 기사들이 줄줄이 뜨기 시작했다. 지역 장학 사업을 꾸준히 후원했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돕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사에서도 본인이 후원한 학생들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다. 도유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부산 사업가, 익명의 후원 그리고 기차표.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곧장 검색한 회사의 주소를 확인한 도유는 다음 날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김도윤 학생이라고요? 네. 잠깐만 최 회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비서실 직원은 살짝 당황한 듯 보였지만 도윤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전화를 돌렸다. 몇 번의 연결 끝에 결국 허락이 떨어졌다. 따라오시죠.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사무실 문을 열었다. 넓고 깔끔한 방 안, 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한 노신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단단한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왔다고 들었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네. 혹시 제가 받은 등록금 회장님께서 지원하신 건가요? 최 회장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왜 궁금한가? 도유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받을 수 없는 돈이라서요. 회장님께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말에 최 회장은 낮게 웃었다. 학생, 그 돈이 왜 자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저는 회장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도움을 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래, 그럼 난 자네에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을까? 도유는 순간 멈칫했다. 최 회장은 천천히 손을 깍지 끼며 말을 이었다. 며칠 전 한 노인이 전화를 해왔네. 기차표를 잃어버렸는데 한 학생이 선뜻 표를 사주고 갔다고 하더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난 문득 내 젊은 시절을 떠올렸지. 도유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다. 어릴 때 난 한 선생님께 장학금을 받았네. 그때도 이렇게 말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더군. 너도 언젠가 누군가를 돕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건 너만을 위한 돈이 아니다. 최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나는 그 말을 믿었고 언젠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결심했네. 그리고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지. 마침 기차표 사건을 듣고 자네라면 이 도움을 값지게 쓸 거라 생각했네. 도유는 입을 열지 못했다. 학생, 받는 것도 배움이야.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마음 깊숙이 박혔다. 받아라. 그리고 언젠가 자네도 누군가에게 베풀게 되겠지. 그렇게 인연은 이어지는 거야. 도유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언젠가 이 은혜를 돌려야겠네요.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이면 충분하네. 연구실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도유는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에는 가득한 논문과 메모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빼곡히 채워진 수식들이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왜 실험값이 이렇게 튀는 거지? 그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논문을 넘겼다. 국제물리학대회 참가를 결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연구는 예상대로 풀리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공식이 현실에서는 오차를 남겼고 실험 결과는 제멋대로였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다. 김도윤, 아직도 하고 있냐? 도윤이 고개를 들자 같은 연구실의 이수진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냥 조금만 더 해보려고. 조금만 더가 벌써 1시간째던데. 수지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책상 옆자리에 앉았다. 이번 대회 준비한다고 엄청 힘들어 보이네.
교수님이랑도 좀 마찰 있다고 들었는데. 도윤은 얼굴을 찌푸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맞아. 지도 교수님이 내 연구 방향에 반대하셔. 왜? 내가 시도하는 방법이 기존 연구들과 다르다고 하셔.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셨는데 난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계속 실험하는 거야? 응. 이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아. 그런데 실험값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지. 도윤은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교수님이 맞을지도 몰라. 나도 불안해. 그런데 이 방법을 포기하면 내가 대회에 나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 수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도 도윤이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있으면 한 번 더 밀어붙여 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 도윤은 수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그때 그의 머릿속에 문득 최 회장의 말이 떠올랐다. 받는 것도 배움이야. 도윤은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받는 것도 배움이라면 내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도 배움일 테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좋은 생각이야.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도윤은 결심한 듯 연구실을 나섰다. 다시 도전할 시간이었다. 이거 뭐야? 실험 데이터가 또 엉켰잖아. 연구실 안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책상 위에는 실험 결과가 빼곡하게 적힌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예상과 다른 값들이 떠 있었다. 도윤은 굳은 얼굴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다. 분명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했는데 결과값이 계속 불안정하게 나왔다. 이럴 줄 알았어. 옆에서 팔짱을 낀 강민호가 비꼬듯 말했다. 그는 도윤과 같은 연구실에 속해 있지만 국제 물리학 대회의 경쟁자이기도 했다. 뭐가? 도윤이 조용히 되묻자 강민호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처음부터 교수님이 반대한 방법이었잖아. 굳이 고집 부려서 이런 문제 만들 필요 있었어. 아직 분석이 덜 끝났어. 실험값이 튄 원인을 찾으면 원인은 이미 나왔지.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거. 강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연구실의 다른 팀원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도윤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감정, 이건 감정이 아니라 팩트야. 너 혼자 이 방식 밀어붙이느라 팀 전체 실험 시간이 날아간 거 알아?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잖아. 포기. 아니, 그냥 인정하라고. 틀렸다는 걸. 강민호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야 뭐, 내가 실험을 망치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내 방식대로 하면 제대로 된 결과 나올 테니까. 그는 비웃듯 걸어 나갔다. 도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머리가 띵했다. 내 방식이 틀렸을까?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다. 몇 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는데 결과는 이 모양이었다. 자신감이 흔들렸다. 교수님이 반대했던 이유가 떠올랐고 강민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이수진이었다. 괜찮아 보이진 않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윤 옆자리에 앉았다. 솔직히 말해봐. 진짜 내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해.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모르겠어. 확신이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불안해져. 계속 실패하는 걸 보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수진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근데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연구잖아. 그래서 더 힘들어.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 도윤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팀원들도 지쳐가고 있어. 내가 이 방법을 고집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수지는 노트북을 열었다. 틀렸다고 단정 짓지 말고 우리가 실험에서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보는 거야. 데이터가 엉킨 게 내 방식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 때문인지 확실히 해보자고. 도윤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다시 해보자는 거야? 응. 실패했다고 바로 접는 건 내 스타일도 아니잖아. 이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해보자. 비록 좌절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 새벽 2시. 연구실에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간간이 터지는 한숨만이 가득했다.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초조하게 마우스를 움직였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다. 도윤은 손을 덜덜 떨며 다시 폴더를 검색했다. 최근까지 정리했던 데이터가 몽땅 사라져 있었다. 백업 파일도 마찬가지였다. 설마 저장이 안 됐던 건가? 그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연구했던 데이터였다. 대회 발표 자료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진정하자. 어디 다른 곳에 있을 거야. 그는 정신없이 노트북을 뒤적이며 검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 노트북을 재부팅해도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봐도 아무 소용없었다. 젠장.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다. 내일이 대회인데 모든 데이터가 날아갔다. 이제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실험을 할 수도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도윤아?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연구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온 듯했다. 왜 아직도? 하지만 도윤의 표정을 보자 그녀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무슨 일 있어? 도윤은 힘없이 웃었다. 데이터가 다 날아갔어. 이수진의 눈이 커졌다. 뭐, 파일이 없어졌어. 백업도 원본도 전부.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머리를 감쌌다. 이제 끝났어. 내일 발표인데 아무것도 없어. 이수진은 황급히 노트북 앞으로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도 여기저기 검색해 보았지만 파일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떡하지? 도윤은 허공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제 진짜 끝난 걸까?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받는 것도 배움이야. 하지만 그 배움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내 몫이지. 최 회장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윤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수진, 아직 기회 있어. 뭐, 무슨 뜻이야? 우리 실험 과정, 중간 데이터, 실험 노트 전부 남아 있잖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기록했던 값들만 정리하면 어떻게든 복구할 수 있어. 이수진은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연구 노트에 다 적어놨잖아. 계산도 수기로 다 남아있고. 도윤은 곧장 종이 뭉치를 뒤졌다. 손글씨로 정리해 둔 실험 기록이 가득했다.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밤새 정리하면 발표 자료는 만들 수 있어. 그럼 뭐해? 당장 시작해야지. 두 사람은 정신없이 작업을 시작했다. 실험 기록을 보며 하나씩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고 예상 모델을 재구성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손은 쉬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새벽 4시. 그래프 복구 완료. 이수진이 환호성을 질렀다. 통계값도 정리 끝났어. 도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가 뜨기 직전 그들은 마침내 발표 자료를 완성했다. 비록 처음 계획한 것보다는 부족할지 몰라도 이제 무대에 설 수 있었다. 도윤은 노트북을 꼭 끌어안고 미소 지었다. 끝까지 해내자.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곧 닥쳐올 무대를 향해 나아갔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며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수많은 시선이 그를 향해 집중됐다. 국제물리학대회의 최종 발표 무대, 여기에 서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순간을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도윤입니다. 청중석에서 심사위원들과 연구자들이 집중하는 게 느껴졌다. 도윤은 노트북을 연결하고 준비해 둔 슬라이드를 띄웠다. 제가 연구한 주제는 기존 이론을 확장한 새로운 실험 모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였다. 일부 심사위원들이 눈썹을 치켜세웠고 몇몇 참가자들은 웅성였다. 그 와중에 강민호는 팔짱을 끼고 흥미롭다는 듯 바라봤다. 하지만 저는 이 실패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분석법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슬라이드를 넘겼다. 실패한 실험 결과와 함께 새로운 분석법을 적용한 계산 데이터가 정리된 표가 떴다. 저희 연구팀은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보이지 않던 작은 변칙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실험 변수를 수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결국 우리가 발견한 패턴은 기존 이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한 실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는 청중을 천천히 바라보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이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발표를 마치자 순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청중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다. 김도윤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네요. 기존 모델의 오류를 분석하는 과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은 실험이 실패하면 그 원인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연구의 확장으로 연결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연구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자신이 해온 연구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발표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도윤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때 강민호가 느릿하게 걸어왔다. 야, 김도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응. 강민호는 팔짱을 풀고 씩 웃었다. 어이없게도 내 발표 꽤 괜찮더라. 어이없게도. 그래. 나는 솔직히 내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뭔가를 찾아내더라. 인정한다. 내가 진짜 물리학을 좋아한다는 거. 도윤은 피식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경쟁자가 되어주겠네. 강민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그 손을 잡았다. 그래, 다음엔 내가 이긴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시상식장에서 도윤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국제물리학대회 대상 수상자는 서울대학교 김도윤 학생입니다. 순간 환호성이 터졌다. 도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을 꼭 쥐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험난했지만 그는 결국 해냈다. 무대 위로 올라가며 도윤은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받는 것도 배움이야. 하지만 그 배움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내 몫이지.
도유는 천천히 메달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다. 공항대합실처럼 넓은 연구실 안에서 도유는 노트북을 앞에 둔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국제물리학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이후 그의 연구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해외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도유는 다시 이메일 창을 띄웠다. 하버드대학 물리학연구소 연구원 초청 프로그램 안내. 몇 번이나 읽었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해외 연구소에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야 할까? 그는 노트북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소식을 듣고 교수님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셨고 수진 역시 좋은 기회라며 응원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최만호 회장. 도유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도윤이구나. 최 회장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차분했다. 잘 지내고 있나? 네, 그럭저럭이요. 그럭저럭이라 국제대회에서 대상을 받고도 그러는 건 좀 이상한데. 도유는 헛웃음을 지었다. 좋은 기회가 왔는데 고민이 많아서요. 어떤 기회인데? 하버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기회요. 최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낮게 웃으며 물었다. 그럼 왜 고민하고 있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해외로 나가는 게 맞는지, 지금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도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전 그냥 물리학이 좋아서 연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라는 게 재밌긴 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들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최 회장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하, 그래, 좋은 고민이네. 좋은 고민이라고요? 그렇지. 사람은 가끔 멈춰서 자신의 길을 돌아봐야 해. 하지만 그 고민이 두려움 때문인지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싶어서인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도유는 조용히 그의 말을 곱씹었다. 난 자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네. 중요한 건 선택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야. 자네가 정말 물리학을 계속하고 싶다면 가는 게 맞겠지. 하지만 단순히 불안해서 머뭇거리는 거라면 한 발 내디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도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선택하라. 최 회장의 목소리는 단단하고도 따뜻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유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그는 연구실 책상에 놓인 수많은 논문과 메모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연구했던 시간들, 고민하고 좌절했던 순간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짜릿했던 경험들.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도유는 노트북을 다시 켜고 이메일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소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강의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도유는 노트북을 펼쳐 논문을 정리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박사 과정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년째. 여전히 연구에 매달리는 나날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한때는 방향을 고민하며 흔들렸던 자신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조교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교수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번 학기 등록금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도유는 무심코 손을 멈췄다. 조교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 한 여학생이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그녀는 다소 초조한 얼굴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서진 학생, 지금 장학금 신청이 끝난 상태라서 등록금 문제는 어렵겠는데 혹시 가계곤란 장학금은 알아봤나? 네, 신청했는데 이번엔 떨어졌어요.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해결할 수 있지만 등록금이 너무 부담돼서. 교수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이번 학기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법을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녀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조교실을 나왔다. 마침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아, 선배님. 서진은 당황한 듯 인사했다. 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 있었어? 아,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괜찮다는 듯 웃었지만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다. 도윤은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부산역에서 할아버지를 도왔던 날, 그리고 몇 주 뒤 임명의 후원자로부터 등록금이 지원되었음을 알았던 순간, 그때 자신도 서진처럼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졌었다. 그는 순간 망설였다. 자신이 이 일을 나서서 해결해야 할까? 그때 오래전 최 회장의 말이 떠올랐다. 받는 것도 배움이야. 하지만 그 배움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내 몫이지. 도윤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서진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내가 걱정하는 문제,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서진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작은 인연이 새로운 선행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늦은 저녁 연구실에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화면에는 은행 송금 확인 메시지가 떠 있었다. 김서진 학생 등록금 전액 납부 완료. 그는 가만히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을 닫았다. 그 순간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부산역에서 기차표를 잃어버린 할아버지를 도왔던 날. 그리고 며칠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등록금이 납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정. 그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내가 돌려줄 차례다.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서진이 다시 교수실을 찾아왔다. 교수님, 저 등록금이 납부됐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인가? 내가 등록금을 냈다고?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계좌를 확인했는데 등록금이 전액 납부됐다고 떠 있더라고요. 임명의 후원자라고만 나와 있었어.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는 가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서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먹을 꼭 쥐었다. 전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교수님의 말에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겠죠.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교수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연구실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던 도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받는 것도 배움이야. 예전에 들었던 그 말이 지금은 훨씬 더 깊게 와닿았다. 그리고 문득 서진의 손에 꼭 쥐어진 기차표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서진아, 그거 뭐야? 같은 연구실 선배가 묻자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이거요? 이번 학기 끝나면 부모님 뵈러 가려고요. 기차표를 미리 끊었어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기차표 한 장이 이어준 인연. 그것은 끝나지 않고
다시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늦가을 오후 카페 창가에 앉은 도윤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에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연구실에서 오랜만에 여유를 찾은 그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도윤이 고개를 들자 반가운 얼굴이 눈앞에 서 있었다. 서진아? 김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도윤의 맞은편에 앉았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연구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다니. 그러게 몇 년 만이지. 한 4~5년쯤 됐을 거요? 마지막으로 뵌 게 박사 과정 때였으니까. 도윤은 반가운 마음에 웃음을 지었다. 잘 지내지? 요즘은 뭐 하고 있어? 저 지금 고등학교에서 물리 선생님 하고 있어요. 정말? 네,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학생들이랑 연구도 같이 하고 실험 수업도 직접 기획하고 있어요. 도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어울린다. 내가 학생들한테 정성 들일 것 같아. 서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커피를 저었다. 사실 요즘은 저도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누군가를 돕고 있다고? 네. 가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보면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도윤은 순간 멈칫했다. 그래서 요즘 익명으로 학생들 장학금을 내고 있어요. 저도 아주 큰 금액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은 몇 년 전 자신이 보낸 익명의 후원금과 기차표 한 장을 떠올렸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멋지다, 서진아. 에이, 선배님이 더 멋지죠. 사실 저도 어떤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학비 걱정을 덜었던 거잖아요. 아직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전 아마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도윤은 말없이 서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정말 좋은 길을 선택했구나. 그렇죠. 서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나저나 선배님은요? 요즘도 연구 계속하세요? 응, 여전히 연구 중이지. 여전히 새로운 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역시 선배님답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만에 회포를 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서진은 문득 창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선배님, 가끔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떤 생각? 그냥 기차표 한 장이 이렇게 인연을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 하고요. 도윤은 서진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작은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낳는다. 그가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이 선행이 또 어디선가 이어질 것을 알기에 도윤은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기차표 한 장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낳고 그것이 다시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요? 도윤이 어려운 시기에 익명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서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크든 작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건넨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몇 년 뒤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받는 것도 배움이다. 최 회장의 이 말처럼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언젠가 그 배움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이 배움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 서진 또한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름도 모르는 후원자 덕분에 학업을 이어가고
또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작은 선행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